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경험에 대해 유학생이 말합니다. Mainly, it's like you could leave like your jacket or your phone anywhere. Like no one steals anything. There are no trash cans on the streets. I think that is one thing that is quite shocking when you come here. 서양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한국 문화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It's very individualistic there, and here it's the complete opposite, I think. But also learning about it and understanding it. 편리한 대중교통에 감명받은 유학생도 있습니다. Is real helpful. And public transportation, everything is just all kind of new to me. 한편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반응도 굉장합니다. 풍부한 맛과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단에 감탄하는데요. 무엇보다 늦은 밤 길거리에서 안전하게 즐긴다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을 과장된 국가로 생각하곤 합니다. 케이틀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 온 미국인 교사 케이틀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케이틀린은 창밖으로 날아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 비행, 고등학생 10명을 인솔하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항상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나라로의 여행. 케이틀린은 한국을 과장된 기술 국가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녀의 동생 하은이 대학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서는 그대로 정착해버린 것도 항상 이해할 수 없었죠. 선생님, 한국에서 첫날 뭐 할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애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비행기 안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들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좁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정표 안 봤니? 첫날은 호텔에서 푹 쉬고 다음 날부터 일정이 시작돼. 케이틀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부럽기도 했지만 그녀 자신은 이 여행에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한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애슐리의 말에 케이틀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케이틀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냥 한국이 기술 말고 뭐가 있을지 궁금할 뿐이야. 애슐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케이팝이랑 한식이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대요. 케이틀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기술 말고 뭐가 있을까? 동생 하은이 그토록 사랑에 빠진 나라가 정말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화려한 기술과 트렌드로 포장된 허상인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첫인상은 그저 또 다른 대도시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이 그녀의 선입견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케이틀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케이틀린은 시계를 맞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케이틀린의 선입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과하는 모습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얼굴 인식 기술과 지문 스캐너가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빠르네요. 미국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케이틀린도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술적 효율성일 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였습니다. 미끈한 외관의 버스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어요. 운전자가 없어도 된다고 케이틀린이 놀라 말했습니다. 애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어요. 엄마, 한국 진짜 미쳤죠?
이런 버스 미국에선 못 봤어요. 버스에 오르자 안내 시스템이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건물들이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가로수들. 케이틀린은 이런 정돈된 환경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랑은 좀 다르네. 케이틀린이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 앉은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선생님? 케이틀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배치된 것 같아. 무질서한 게 없어. 학생들은 창밖을 열심히 구경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케이틀린 역시 점점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매끄럽게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은 지나가는 명소마다 간략한 설명을 제공했어요. 케이틀린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전의 냉소적인 태도는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호텔에도 로봇이 있대요. 룸서비스를 로봇이 가져다 준대요.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은 미소 지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이곳은 기술의 나라니까.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이전의 비꼼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사회적 합의와 철학이 있는 걸까? 케이틀린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국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케이틀린과 학생들은 본격적인 도시 탐험에 나섰습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LED 불빛으로 반짝이는 횡단보도였어요. 신호가 바뀌자 바닥에 설치된 LED 등이 일제히 켜지며 보행자들의 경로를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미래적이다.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케이틀린도 그 실용성에 놀랐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과 바닥의 점자 블록이 완벽하게 연동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 삐빅 소리와 함께 보행 신호가 곧 끝납니다라는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슐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인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케이틀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이 시스템들, 단지 기술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깊은 철학이 깔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 그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혼잡도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각 칸의 혼잡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진짜 편리하네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운 좋게 빈칸을 찾아야 하는데. 지하철에 탑승하자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노약자석은 특별한 색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어요. 케이틀린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에 감명받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이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구나. 규칙을 잘 지키는 문화가 있나 봐.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역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케이틀린은 놀랍게도 자신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첨단 기술 속에 녹아든 오랜 전통과 역사의 조화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다국어 지원은 물론
알레르기 정보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메뉴에 모든 알레르기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리사가 기뻐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설계됐구나. 하루 종일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보며 케이틀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인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날 더욱 깊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케이틀린은 한층 더 밝은 표정으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도시 곳곳을 탐방할 계획이었죠. 오늘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볼 거예요. 이걸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답니다.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통카드를 받아들고 신기해했습니다. 케이틀린도 궁금증에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봤죠.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역이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케이틀린은 전날 보았던 혼잡도 정보 시스템 외에도 더 많은 편의 시설을 발견했어요. 각 칸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디스펜서, 그리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까지. 선생님,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래요. 마이클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케이틀린은 놀라워했어요. 정말,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하철이 한 역에 멈추자 케이틀린은 곧 출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플랫폼에서 지팡이를 더듬으며 접근하자 기관사가 승객들이 모두 탑승할 때까지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어요. 아무도 재촉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뉴욕이었으면 벌써 출발했을 텐데 케이틀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잖아. 효율성이 최우선이지.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 강남역에 도착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정확한 환승 경로를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판과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지원했습니다. 버스로 갈아타면서 케이틀린은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과 냉방 시설에 감탄했어요. 버스에 오르자 운전기사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버스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버스 내부가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봐요. 리사가 속삭였어요. 버스가 출발하며 모든 정류장 안내가 화면과 음성으로 동시에 제공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닌 철학이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이렇게 따라줘야 가능한 거야. 케이틀린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자기 집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점심시간에 들른 작은 식당에서도 그들은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다들 규칙을 지키네요. 제이슨이 놀라워했어요. 케이틀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항상 과장된 기술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이룬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경심마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케이틀린과 학생들은 서울을 벗어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티켓 발권부터 좌석 배정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선생님, 여기 키오스크로 좌석까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애슐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케이틀린도 함께 키오스크를 살펴봤어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국어 지원으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구나. 케이틀린은 생각했어요. 고속버스는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좌석, 개인 모니터,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을 감상하며 케이틀린은 문득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이 정말 아름답네요. 케이틀린이 옆자리의 가이드에게 말했어요. 네, 한국은 국토의 약 70%가 산이에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나라랍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는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들떠서 내렸어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출발할 거예요. 운전기사가 안내했습니다. 휴게소에 발을 들이자마자 케이틀린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깨끗한 식당과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놀랍도록 청결한 화장실까지. 선생님, 여기 로봇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마이클이 외쳤습니다. 로봇팔이 직접 커피를 내리는 모습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케이틀린도 호기심에 다가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간편하게 결제하자 로봇이 정확한 동작으로 커피를 준비했어요. 맛도 정말 좋네. 케이틀린이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화장실이었어요.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패널에는 각 칸의 사용 여부가 LED 불빛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심지어 자동 세정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배려지. 케이틀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까지 생각한 디자인이야. 식당가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강원도 감자빵, 옥수수 음료 등 학생들은 호기심에 이것저것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리사가 진심으로 물었어요. 케이틀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일정이 있단다. 버스에 다시 탑승하며 케이틀린은 생각했어요. 단순한 휴게소조차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다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필요와 편의에 맞게 적용하는 철학이었어요. 강릉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케이틀린은 창밖의 풍경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한국의 자연 경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자연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릉에서의 하루를 보낸 후 케이틀린과 학생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동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전통시장을 둘러본 경험은 모두에게 특별했어요. 특히 케이틀린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강릉 어때?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특히 경포대 해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케이틀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 시장도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이죠.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버스 스피커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긴급 차량 접근 중입니다. 우측 차선을 비워주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케이틀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차량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차선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단 한 대의 차량도 예외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곧이어 구급차가 빈 차선을 따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와! 케이틀린이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뭐가요, 선생님?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저 광경.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야. 사이렌이 울려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많은데 학생들도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어요.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차들은 차분하게 자기 차선으로 돌아갔고 교통 흐름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야. 케이틀린이 깊은 감동을 느끼며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여기는 달라. 선생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애슐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케이틀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야.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길, 케이틀린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과장된 기술 국가라는 인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룬 사회, 개인의 편의와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들어서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생 하은이가 이곳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 호텔에 도착한 후 저녁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로비에 모여 오늘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케이틀린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난 사람들의 배려심이 놀라웠어. 애슐리가 대답했어요. 특히 구급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케이틀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녀와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케이틀린은 학생들과 함께 카페에 모였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저녁에 있었고 그때까지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한 주 동안의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케이틀린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놀라움부터 문화적 차이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운데도 거리는 항상 깨끗했어요. 맞아, 제이슨이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서 버린다고 들었어. 정말 믿기 힘든 문화야. 케이틀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 역시 이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많이 달랐어요. 케이틀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가진 곳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에밀리가 궁금해했어요. 케이틀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여기 모든 시스템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개인의 편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여. 한국은 공동체 중심이야. 미국과는 확실히 달라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래, 케이틀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강점이지만 공동체 의식은 한국이 더 뛰어난 것 같아.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 애슐리가 물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으셨죠? 케이틀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 있었어. 동생이 한국에 정착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는 동생의 선택을 존중해. 이곳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케이틀린을 바라봤어요. 여행 전의 냉소적인 태도가 완전히 바뀐 모습에 신기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여행은 교과서보다 훨씬 강력한 수업이었어. 케이틀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지.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민들, 깨끗하게 유지되는 공공장소. 이 모든 것이 케이틀린에게는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미국에 돌아가서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케이틀린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애슐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음악 들을 때 볼륨을 낮출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할래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하나둘 학생들이 자신만의 작은 결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케이틀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교육자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모두의 시각을 넓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일주일 후 케이틀린은 자신의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여행에 대한 특별 수업을 준비했어요. 벽면에는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교실 앞에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케이틀린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교통, 시민의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했어요. 한국 여행을 함께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케이틀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케이틀린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 담긴 공공 서비스죠.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LED 횡단보도, 스크린도어, 다국어 안내 시스템에 관한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이어서 도시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공원, 보행자 중심거리, 자전거 도로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차들, 깨끗하게 유지되는 공공장소, 노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은 그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수업을 마치며 케이틀린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배운 점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실은 금세 활기찬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지역 공원 청소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노약자 돕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케이틀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수업 후 여행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려 깊은 나라는 한국일지도라는 애슐리의 게시물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교무실로 돌아온 케이틀린은 동생 하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은아,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것 같아. 다음에는 내가 너를 방문할게.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케이틀린의 교실을 찾아왔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이야기가 화제더군요. 다른 반 학생들도 한국 여행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틀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쁜 마음으로요. 사실 이번 여행은 제가 가르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배워온 여행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떠난 후 케이틀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바쁜 거리, 개인주의적인 문화, 때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도시 생활.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그녀의 세계관을 바꾼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편견으로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어. 케이틀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